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닝에 타고 있습니다. 3세대 모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세대 모닝 중에서도 초창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강원도 동해에서 서울까지 건강검진을 위해서 왔어요. 또 맥도날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냥 제 차를 끌고 올까 하다가 또 기차비가 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가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오게 되었고요. 소카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 직원 할인이 좀 있어서 제가 원래 소카를 되게 즐겨 타기도 했었지만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직원 할인이 되는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니로 EV라던가 아이오닉 6 이런 전기차 종류라던가 아니면 뭐 그랜저 시리즈 혹은 뭐 K8 이런 것들을 좀 타볼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SM6를 타면서 사실 토션빔 승차감 약간 요런데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제 차보다 급이 떨어지는 차를 좀 타면 내 차가 선녀였구나 뭐 요런 거를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닝을 타고 SM6가 선녀였다 요런 걸 좀 느껴보려고 이 차를 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닝이 제일 저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타고 이동을 하면서 리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USB A 타입만 꽂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C 타입을 준비해 왔는데 그렇네요. 경차기도 하고 요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오토 에어컨이 있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조수석에는 없는데 운전석에는 통풍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까짐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서 버튼의 퀄리티가 엄청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이고요.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지금 렌즈에 먼지가 묻어서 좀 더럽게 보이긴 합니다만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공조기가 있고요. 아마 오디오랑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소카라서 깡통일 테니까 과연 이게 원래도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닌 계기판이 들어갔는지 바늘이 형식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버튼 요거 아시죠? 요 막대기 꼬챙이.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모양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에는 이런 게 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것 같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차가 워낙 우수하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토 스위치가 있어서 조향은 오토인 것 같고요. 전조등은 오토인 것 같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후륜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긴 했는데 르노 차량 같은 경우에 여기 오토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떤 걸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요건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죽 질감처럼 표현한 플라스틱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앞에도 플라스틱이고요. 뭐 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런 소재다, 싼맛이 나는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 기존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M6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가죽이에요. 그래서 물론 걔가 풀옵션인 차량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또 이용을 하면서 추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본 바로는 RPM을 상당히 높게 써야 가속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경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고요. 사운드 같은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기존의 SM3 사실 걔는 준중형이긴 하지만 연식은 얘보다 오래됐죠. 근데 걔랑 비교했을 때도 얘 음질이 더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음질은 좀 나은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크루즈 컨트롤은 아직 고속을 좀 달리지 않아서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차로 중앙 유지 보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가 워낙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SM6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자동 시스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후측방이라던가 아니면 전방 추돌 보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언주로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되게 많이 반복을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현재 지금 32분을 탔습니다. 32분을 타면서 시내 주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비는 10.3km를 보여줍니다. 경차하면 연비라는 이미지가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요즘에는 경차하면 RPM을 짜서 쓰기 때문에
연비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10.3이면 준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엄청 드라마틱한 연비, 뭐 18km, 19km 이렇게까지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고속도로 올라가더라도 한 14, 15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PM을 당연히 경차이기 때문에 한 3,000, 4,000, 지금 4,500에서 5,000 사이에 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00 정도를 계속 꾸준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이 RPM을 올렸을 때 엔진음 자체가 되게 하이피치를 때리는 고음이 아니라 그래도 그릉그릉 하면서 약간 저음의 영역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엔진음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좀 시끄럽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차량이 조금 힘있게 받쳐주고 있구나. 사실 차량의 힘은 좀 적지만 좀 힘을 좀 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나 할 수 있어 약간 요런 소리가 나서 좀 듬직하다라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3.8km를 더 이동을 해야 돼서 한 번 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을 타면서 계속 느끼는 점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당연히 토션빔이겠죠. 얘가 뭐 멀티링크가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토션빔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 SM6가 토션빔이고 승차감이 좋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차량이 급이 높은 차고 중형 차다 보니까 선녀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모닝을 빌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더 괜찮다라는 느낌이 생각보다 좀 드는 생각.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좀 더 모르겠어요.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주변의 소음들은 상당히 많이 들려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라던가 뭐 엔진 음이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RPM을 4,000 이렇게 때려 밟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소리가 안 날 수는 없겠죠. 근데 주변 오토바이 소리라던가 주변 차량의 노면 소리, 그러니까 주변 차량들도 길을 지나가다 보면 타이어가 바닥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마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경차이기 때문에 MVH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고, 뭐 이중접합 차음률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차량 6번째 앞에 버스가 한 대 가고 있거든요. 그 이제 아시죠? 버스 딱 처음 출발하면 그 엔진 왕 하고 돌아가는 소리, 그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대기아차에 좀 더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요즘에 르노 차량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 사이드미러의 후측방 감지가 빨간색 느낌표로 들어와요. SM6, 뭐 XM3, 뭐 QM6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그 동그란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걔가 도로에서 정말 안 보입니다. 특히 제 운전석 쪽 같은 경우에는 제 시야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쪽이 눈에 들어오니까 바로바로 보이는데, 우측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얘가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좌회전을 해야 돼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 순정 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700m 앞 강남구청역에서 우회전하세요. 이 순정 내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우회전 모양을 그려놨어요. 전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의 흐름을 좀 방해하고 있는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차량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아 내비 자체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전에 K3를 탈 때도 이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좀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 차량 보이시나요? 아니, 문짝에 손잡이가 없어서 뭔가 하고 봤는데 유리창 밑에 크롬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아마 저게 손잡이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신기합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 차량이 SM6 제가 타고 있는 어반그레이 차량입니다. 제 차량은 아니고 당연히 모르는 분의 차량입니다. 번호판은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모닝을 타면서 저 차량을 보니까 차가 되게 예쁘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차가 되게 커 보이고 되게 세련돼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 승차감에서 이 차량을 타면 어쨌든 간에 SM6와의 걔는 중형차고, 사실 르노 삼성 코리아
르노코리아의 현재 한국 시장 기준으로 세단 중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승차감 부분에서 좀 위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승차감에서는 위안을 얻은 게 없고요. 외관에서 야 저게 확실히 예쁘구나, 저게 확실히 듬직하고 크구나, 확실히 고급지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고급 차량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타다 보니 확실히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물씬 듭니다. 이제 외관만 찍고 영상 끝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한마디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차하면 안 끼워준다. 오늘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가 운전을 생각보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안 켜요. 얘네들, 이 새끼들 다른 차 앞에서는 깜빡이를 잘만 끼면서 경차 앞에서는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껴주기 싫거든요. 깜빡이를 켰으면 내가 그냥 껴줬을 텐데,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솔직히 안 껴주려고 악셀을 밟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실패합니다. 이게 악셀을 밟아도 애가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이 좀 늦어요. 악셀을 딱 밟는다고 해서 차량이 확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1, 2초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껴주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좀 빡이 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경차 인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반성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경차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했지만, 그 앞에 일부러 들어가서 낀 적은 없거든요.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갑자기 좌회전 차선이 생기고 우회전 차선이 생기고 중간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또 끼어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다 제 앞에서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게 조금 짜증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리면, 무겁네요. 요만한 사이즈고, 밑에는 이게 뭐가 이상하게 들었네요. 대시보드가 들은 것 같은데, 쏙하니까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이 정도로 생겼다. 손잡이가 다행히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주면 된다.